두 번째 핵심 유형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문제를 가지고 같이 확인하면서 어떤 유형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는 문제 300켈빈 표준 상태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있고, 그 조건에서 물이 생성되는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에너지 변화를 반응식에 같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물 분자가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반응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572kJ이고, 반응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0.33kJ/Kelvin으로 주고 있어요. 온도도 제시해줬고, 그리고 반응 엔탈피와 반응 엔트로피가 모두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놓고 얘기한 셈이 되겠죠.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되겠다. 이 반응에 대한 표준 조건에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표현과 같겠고요. 마이너스 572 빼기 온도는 우리한테 300켈빈이나 줬었고, 심지어 계산하기 용이하도록 0.33kJ로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뒤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될 항목은 마이너스 99가 될 건데, 마이너스의 0.33이었으니까 플러스 99가 더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그 덕분에 우리가 델타 진워트 값은 마이너스 473kJ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말은 어쨌든 주어진 온도 조건에서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표준 조건 300켈빈에서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0보다 작은 거니까요. 자, 이에 대한 질문들을 또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2H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는 마이너스 473kJ/몰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안 맞겠죠. 왜냐, 위에서 우리가 계산했었던 마이너스 473kJ/몰이라고 했던 부분은 좀 전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지만 2몰의 물이 만들어질 때 얘기였거든요. 따라서 이 주어진 값에다가 우리가 1몰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진 단위값 안에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줘야지 1몰 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에서는 이 반응에 의해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가 되는가 라고 했어요. 주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겠니? 라고 했냐면 걔가 발열 반응할 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미 우리는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변화가 0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위 엔트로피 변화는 증가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2번에서는 두 개의 수소기체 분자와 한 개의 산소기체 분자가 반응해서 두 개의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는 그 반응 엔탈피 값이 마이너스 572kJ로 주어져 있는 그 값보다도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말이 안 맞겠죠. 왜냐라고 하면 우리는 기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액체상보다도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즉 증발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반응에 대한, 즉 기체까지 만들어질 때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572보다는 커야 되겠죠. 4번에서는 물의 표준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165J/몰 켈빈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맞을 것 같은 느낌마저도 주죠. 굉장히 함정이 잘 빠지는 표현이고 5개념에 잘 빠지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한테 위에 주어져 있었던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앞에서 제가 얼개 때 정리를 강조드릴 때도 당부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절대 엔트로피 값에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절대 엔트로피의 가까이 값들을 다 합쳐준 것에 대한 차이로서 이만큼 감소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여기서 두 개의 물 분자가 있었으니까 그걸 절반으로 나눠서 다음같이 말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 다음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아예 어떻게 해도 기억해도 괜찮겠냐라고 한다면, 위에서처럼 이렇게 반응 엔트로피만 주고요, 나머지 하나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을 다 알려주고 계산해줘야지 계산 가능한 거지. 물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효동소 물질 두 종류하고 수소, 산소, 그리고 물 분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물질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 세 종류 각각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 두 종류에 대한 절대 엔트로피 값을 알려줘야 그래야지 전체 변화량으로부터 나머지 하나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은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구해줄 방법은 여기서는 없어요. 5번에서는 수소기체 분자의 표준 연소열 측정 시 표준 연소열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 즉 위에서 이미 우리는 연소 반응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기도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연소열이 일정 부피 조건에서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소열을 측정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 값으로 측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즉 절대값 씌워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연소열이 일정 부피 조건보다도 작은 게 아니라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즉 이 말은 델타 H 너트하고 우리가 델타 U 너트
부피가 일정할 때 구해지게 되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걸 표준 연소율로서 우리가 열량계를 통해서 측정한다라고 하게 되는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절대값 씌워서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2번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문제서처럼 우리한테 반응 엔탈피와 반응 엔탈피를 먼저 다 보여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하게 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제시로 주고 혹은 표준 절대 엔탈피를 제시로 주고 그 각각의 값들을 생성물에서 반응물 걸 빼줘서 그 차이 값들을 통해서 먼저 구한 다음에 자발성 여부를 비교하라고 출제할 수 있어요. 자, 이에 관련된 개념들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대표 기출로 들어와서 직접 더 적용시키면서 실력을 더 쌓아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개념 장착으로 넘어갑니다.